아침에 눈 떠서 일어나 보니까 새벽에 이렇게 짠, 제가 작업하는 공간에 트리를 이렇게 켜놨어요.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쁜데 이렇게 지금 막 창밖에 새벽 시간이라서 어둡다 보니까 이 불빛 비치는 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카메라에 잘 안 담긴다. 진짜 저 촬영 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기록 차원에서 남기는 영상이에요. 저 이렇게 새벽 시간에 하는 뜨개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거 작업하는 공간이라고 하지만 진짜 지저분하네요. 부끄러워. 제가 하는 뜨개질거리 가지고 왔어요. 사실 아침에 뜨개를 먼저 하기보다는 눈 뜨고 일어나서 그거 했어요. 도안 전송하고 제가 이제 오늘 도안 그때 만들었던 크리스마스 월데코 그거 도안 다 전송하고 글 하나 쓰고 그리고 이렇게 창밖에 보이는 이 느낌이 너무 좋아서 지금 여기선 안 보이지만 이렇게 이거 진짜 보여드리고 싶은데 슝 창문 밖으로 이렇게 막 반짝반짝반짝 창에 반사돼가지고 불빛이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지 않아요? 예쁘다고 예뻐요. 보면서 바라보면서 지금 무한 메리아스 뜨기 하러 왔거든요. 요거 그때 보여드렸던 그 옷 뜨는 중이에요. 아직 그 테스터 마무리를 못 해가지고 자 오늘의 계획은 요 무한 메리아스 뜨기를 다 완성할 수 있을까? 완성해보는 게 오늘의 제 목표입니다. 막 이렇게 메리아스 뜨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 없이 뜨는 거잖아요. 생각 없이 뭔가 도안 계산하는 거 없이 뭐 코넬림, 뭐 줄임, 뭐 다른 기법 쓰는 거 없이 그냥 막 무한 반복해서 뜨면 되는 구간이라 카메라 잠깐 켜봤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실이 거의 다 끝나가거든요. 지금 생각보다 그때 요거 보여드렸던 요 어울림실 요 실이 생각보다 양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얇아서 많을 거라 예상은 했는데 중간에 한 목에서 가슴 부위까지 조금 뜨고 나서 이거 실을 더 주문할까? 약간 이러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혹시 조금이라도 모자르면 그때 주문하면은 기한 안에 완성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 더 주문할까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 거의 이 주문해야 되나? 근데 감을 못 잡겠네. 여기 폴라 여기 지금이 약간 가슴 부분이네. 아이고. 지금 여기 이제 소매에서부터 밑으로 여기 소매에서부터 밑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 지금 베이지색 컬러는 좀 있는데 아이보리 화이트였나? 아이보리 컬러가 지금 애매할 것 같아가지고 애매할지 아닐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좀 빨리 떠야 되나 봐요. 이게 또 주문하면 올 때까지 기간이 있는데 진짜 어떻게든 되겠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뜨고 있는데 생각보다 어쨌든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한 볼에서 제가 3겹 합사해서 뜬다 그랬잖아요. 이만큼 남았거든요. 이만큼 남았고 지금 내가 뜬 만큼은 이만큼이고 이만큼 여기 목부터 이렇게 근데 지금 편물 왜 이래? 코 왜 이래? 어머나 이거 보세요. 이게 제가 지금 컨티넨탈 깁로 제가 이제 습관이 돼 있다 했잖아요. 여기 이렇게 원통형으로 쭉쭉쭉쭉 뜰 때는 땀의 차이가 없는데 여기가 왔다 갔다 지금 겉뜨기 안뜨기 반복하는 요 메리아스 구간이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이거 세탁하면 괜찮아질까? 갑자기 보였어요. 의식하지 못하고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막 뜨다가 이 코 모양이 너무 크기가 차이 나네요. 아직 이게 손땀이 장력 조절이 제대로 안 되나 봐요. 겉뜨기 할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크기가 일정한데 제가 안뜨기를 좀 느슨하게 되는 편이거든요. 그럼 안뜨기를 좀 쪼였어야 되나? 정말 이거 세탁하면 괜찮아지나요? 옷 많이 떠보신 분들 조금 알려주세요. 저는 옷을 떠본다고는 떠봤지만 진짜
진짜 많이는 아니라고 제 스스로 생각을 해서 일단 완성을 목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완성하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세탁하면 괜찮아질까? 아이 속상해. 이게 이제 색엽으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풀림이나 이런 거, 풀림이 아니고 꼬임 같은 거 없이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띠지에서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실이 자꾸 엉키는 약간 이렇게 걸리는 게 이제 생기네요. 실이 너무 얇아요. 실이 그러니까 너무 얇다? 응. 엄청 얇아요. 얇고 이게 모헤어가 들어간 건 아닌데 그 기모가 살짝씩 있어서 이게 지금 실을 양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실을 바구니에서 빼버렸어요. 한 지금 아까 베이지보다 화이트 요 아이보리가 조금 더 덜 남았네. 요렇게 요만큼씩 남았거든요. 근데 이게 한번 그냥 이렇게 잘 술술술 풀리면 걸림없이 이렇게 화이트는 되는 것 같은데 이 아이보리 컬러는 되는데 요 베이지가 자꾸 엉켜요. 이게 실이 얇은데 얇기도 하지만 요게 뭐 모헤어나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닌데도 이렇게 기모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든 어쨌든 거기에서 이렇게 뭔가 기모 잔털이 이렇게 막 있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심하게 엉킨다기보다는 엉키는 게 아니고 그 잔털에 걸려가지고 약간 이렇게 당겨지는 느낌? 어쨌든 그런 걸리는 느낌? 그래서 그냥 지금 뭔가 이렇게 뜨다가 걸리면 톡 잡아당기면 그 실이 또 다시 이렇게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이렇게 세 겹씩 이렇게 뜨다 보니까 느낀 건데 역시 경험을 해야 돼요. 뭐 합사해서 여러 번 해봤지만 여러 번? 어쨌든 합사도 많이 해봤지만 옷을 뜨면서 이렇게 세 겹, 얇은 실 세 겹 하는 거는 그냥 아마 제 기억에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제 기억엔 처음이다 보니까 요 실 이렇게 빼는 길 있잖아요. 이렇게 슉 잡아당겨서 빼는 그 길이를 좀 비슷하게 해줘야지만 얘가 안 꼬이는 것 같아요. 다 기본적으로 아는 상식인가? 뭐 어쨌든 바구니나 이렇게 바스켓에 담아가지고 쭉쭉쭉 동시에 뽑았을 때는 그런 차이를 모르다가 지금 이렇게 실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제가 이렇게 막 자꾸 꼬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꺼내서 뜨다 보니까 그런 점이 이제 좀 발생을 하는 그래도 지금 이렇게 밖에 창밖에 보니까 창밖을 뜨개질을 하겠다고선 새벽에 일어났는데 자꾸만 그 창밖에 비치는 저 불빛을 더 많이 보게 되네요. 커튼을 열었어요. 커튼을 열고 창밖을 보는데 아직은 어두워요. 지금 이거 새벽 맞죠? 6시 30분 정도 이제 지나가고 있어요. 새벽 지나가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해도 뜨겠네. 해 뜨면서 창밖이 밝아지는 것을 보며 뜨개질하는 이 순간 진짜 힐링이죠. 게다가 막 도안이 복잡한 것도 아니야. 지금 이 구간이. 지금 요번에 이거 뜨게 하면서 이 테스터 하면서 옷을 뜨면서 뭔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옷을 뜨는 게 좋아서 그리고 옷을 뜨고 싶어서 시작을 한 건데 뭐라 그래야 되지? 어쨌든 이 얇은 실 세 겹을 가지고 함께 뜨는 거를 제가 스스로 선택을 한 다음에 느껴지는 뭔가 이런 느낌들 그리고 기성품처럼 보이는 그런 옷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그 너무 뜨개스러운 거 제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더 얇은 실로 제작하는 거를 또 해본 건데 시간은 되게 오래 걸리지만 진득하게 앉아가지고 뜨게 할 수 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계속 뜨기만 하고 싶어. 일상이 멈추겠어 이렇게 하면. 그럼 안 되는데 그래도 할 거 하면서 저의 뜨개질 하는 시간은 그래서 새벽이에요. 남들이 잘 때 오늘도 한 3시 반쯤 일어나서 뜨개질을 하고 있어요. 누가 그래요. 누군가가. 너 하루 종일 뜨개질만 하냐고. 아니에요. 저 잠을 안 자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렇게 눈이 그냥 스스로 떠지더라고요. 근데 매일은 아니고 너무 피곤하면 자요. 엄청 잠 많이 자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고 싶을 때만 딱 일어나서 눈이 떠져요. 역시 하고 싶은 걸 해야 스스로 더 부지런해지고 역시 스스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실이 조금 남아가지고 금방 뜰 거라 생각을 했는데 벌써 아침 해가 떴어요. 으악. 벌써 날이 밝았죠. 이거 조금만 뜨면은 될 거라 생각해가지고 막 열심히 무한 메리아스 뜨기 하면서 이제 실 바꿔야지 이거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니 실 지금 요만큼 이 정도 남았는데 이게 자꾸만 엉켜가지고 실 푸느라 시간 다 보냈어. 진짜 괜히 한번 그냥 속상하네요. 그래도 빨리 뜰 거예요. 오늘은 꼭 실을 바꿔서 진도 쭉쭉 빼는 게 목표라고 했으니까. 벌써 날이 밝았네. 우리 한번 또 위치 한번 바꿔줄까? 이렇게 슝 슝. 혼자 놀아. 자, 이렇게 좋으네요. 이것도 바꾸고 이렇게. 요거는 벽에다 걸어주는 게 훨씬 예쁜 것 같아요. 지금은 잠깐 이제 누가 이렇게 내려놔가지고 여기다 놨지만 벽에다 걸어주면 훨씬 예쁠 것 같아요. 이거 봐, 이게 실이 조금 남았다고 해서 지네들끼리 막 자꾸만 따라와요. 원래 성질 같았으면 그냥 싹둑 자르고 다시 하는데 지금 실이 되게 애매할 것 같아가지고 주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계속 고민이 되는 시점이라 함부로 자르지 못하고 계속 풀어가면서 뜨고 있어요. 자, 열심히 떠보겠습니다. 빨리빨리 떠져라. 뜨다가 봤는데 제가 자꾸 이렇게 바늘을 밀잖아요. 요 끝에를 요 검지손가락으로 자꾸 이렇게 콕콕 밀어내는 이런 안 좋은 습관이 들어가지고 이게 처음부터 진짜 처음 습관의 중요성, 처음 시작의 중요성인 것 같아요. 지금 손이 원래 핸드크림 엄청 바르는 스타일인데 예뻐지려고 바르는 게 아니고 겨울에 좀 많이 거칠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검지가
여기 잡히나? 이렇게 볼까? 안 보여. 아, 이거 보이나? 보이시나? 엄청 다시 굳은 살처럼 돼가지고 처음에는 까져가지고 아프기도 하더니 지금은 그냥 이제 아예 굳은 살처럼 요 스웨터 뜨면서 굳어버렸어요. 그래서 크림 한번 옆에 있던 그냥 크림, 당근 크림 뿅 발라주고 또 뜰 거예요. 저를 막 이렇게 챙기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근데 솔직히 너무 아파가지고 바른 거예요. 너무 따가워. 처음엔 따갑고 지금은 그래도 굳은 살처럼 돼가지고 그냥 무덤덤하긴 한데 자꾸 요 실이 걸려가지고 크림을 중간중간 발라주고 있어요. 아, 이거 또 밀어. 아니, 밀지 말고 자세를 이 메리아스 뜨기 할 때 자세를 조금 바꿔보려고 뜨는 습관을 바꿔보려고 신경 써야지 하는데도 자꾸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바늘을 쿡쿡 밀어내고 있네요. 이렇게 하면 안 밀어도 되는데 이렇게 안 밀어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자꾸 아니네. 자꾸 미네 이렇게 하면서도 어쩔 수 없나 봐요. 이제 길이가 어느 정도 좀 메리아스 뜨기가 됐는지 한번 수시로 재고 있어요. 아, 이게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는 그런 무한 반복뜨기 구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한 15cm 정도를 떠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딱 재보는데 오, 이제 한 2cm만 더 뜨면 돼. 좋아 좋아 막 이러고 있어요. 아, 근데 사실 틀린 게 발견. 틀린 거 찾아보실래요? 틀린 거?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이렇게 사이에 홈이 살짝 파 있어요. 홈이 살짝 파 있어서 요 부분이 지금 틀린 게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얘를 지금 계속 풀을까 말까 지금 계속 고민 중이었거든요. 이 고민을 10분을 했어. 10분 했으면 풀러야 되겠죠. 어디가 틀린 것 같아요? 보이세요? 이렇게 뜨는 과정에서 이 발견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정말 이런데 겉에 눈에 크게 뜨이기만 이렇게 틀린 게 보인다. 그러면 당연히 다시 뜨겠죠? 근데 사실 이게 옷을 이제 몇 번 떠봤다고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제가 떴던 옷들 한번 그러니까 보면서 같이 또 수다 떠는 시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잘 떠서가 아니고 그냥 기록? 나 수다 떨고 싶어. 여기가 이렇게 보면 겉에는 이제 티 안 나는데 자, 여기가 이렇게 띠리리 딘딘딘딘딘딘 딘 어디가 틀렸게요? 딘딘 오? 잠깐 아까 나 한 군데 봤는데 한 군데죠? 여기 띵 띵 여기 이렇게 여기 지금 가토뜨기 들어가는 부분인데 한 코가 메리아스 뜨기가 됐어요. 그래서 풀을 거예요. 여기까지 풀러서 다시 연결할 거예요. 근데 요거는 수습하기가 간편해서 푸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괜히 눈에 거슬리는 거 갖고 있다가 그래도 테스터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저 지금 풀을게요. 풀기 전에 나의 사랑
스트레스 받을 때 마시는 거. 믹스 커피. 네스카페. 신선한 모카. 신선하게. 뭐가 신선해? 인스턴트 커피. 한 잔만 마시고 갈게요. 여기 막 이렇게 뜨개 공간이 예쁘다고 막 하셔가지고 사실 현실은 엄청 지저분한데 요 주변만 살짝 예쁜 걸로 하고 할게요. 우선 가터뜨기 부분을 수습하는 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요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 이렇게 꼬임 있잖아요. 꼬임? 이렇게 걸려져서 나온 그 실을 그냥 도루로 풀어주시면 돼요. 도루로 풀어주시면 되는데 살짝 저는 어느 부분에서 신경을 쓰냐면 지금 이 실이 얇게 이렇게 털들이 막 잔털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혹시 걸려서 코 모양이 조금 더 이상해지지 않을까? 여기도 보면 살짝씩 지금 원래 다른 일반 실이면 이렇게 쑥 잡아당겼을 때 도로로로로로 풀리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살짝씩 걸리지 않을까? 그리고 괜히 풀렀다가 코가 더 늘어나 보이지 않을까? 약간 걱정이 되는데 할 수 있어. 해볼 거야. 하자. 근데 왜 벌써 잔털이 걸려서 일단 틀린 코 부분까지 쭉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도로로 잡아당기면 원래 쑥쑥 풀려야 되는데 이 잔털감이 있어가지고 잘 풀리지가 않아요. 괜히 했나? 티 별로 안 나는데 넘어갈 걸 그랬나? 잠깐. 지금 제가 풀어야 되는 부분이 여기까지. 그냥 쉽게 풀렸으면 좋겠는데. 풀르고 다시 떼는 과정이 이거는 어려운 수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하나 배워간다는 그런 느낌으로 한 코씩 풀고 있어요. 와, 여기 잔털 때문에 다 걸렸어. 안 풀러져. 코가 늘어날까봐 지금.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 어울림실이 되게 얇은 거 지금 제가 3겹으로 뜨고 있잖아요. 3겹으로 뜨고 있다 보니까 이거 진짜 괜히 했네. 잠깐만. 어떡하지? 그냥 여기만 풀으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데서는 겁내지 않는데 옷 뜨는 거를 더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 지금 옷을 더 많이 뜨면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옷에 대한 공부. 그리고 지금 뜨고 싶은 게 또 생겼어요. 이게 뜨면서 계속 뜨고 싶은 게 생겨가지고 뭐 하나를 진득하니 막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게 더 중요한데 여기 끊어버려야 되겠다. 요즘에 뭐가 뜨고 싶냐면 양말을 뜨고 싶어요. 진짜 양말에 관심은 없었거든요. 옷은 원래부터 뜨게 할 때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해보고 싶어가지고 시작을 했던 거에 비해서 양말은 진짜 양말은 사서 신는 게 가장 현명하고 가장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장갑을 한번 떠보면서 그런 느낌 아시죠? 한 짝은 딱 완성을 했어. 근데 한 짝을 더 해야 돼. 그게 너무 이거 보통 그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장갑을 뜨는데도 그때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토토로 대바늘을 이제 대바늘로 토토로 무늬를 배색해서 장갑을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제 한 짝 열심히 뜨고 정말 대바늘 처음 할 때였어요. 처음 할 때여가지고 이렇게 막 모양이 우글우글 거려요. 그 배색에 이제 그 뭐지?
텐션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그런데도 혼자 스스로 너무 뿌듯한 거예요. 물론 떠서 안 하고 다녔죠. 왜 안 했을까요? 그때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냥 그 뜨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하고 다닌다기보다는 뜨는 거, 그냥 그 뜨는 과정, 그게 너무 재밌고 즐겁고, 그래서 그냥 뭐 떴으니까 됐어, 와 예쁘네, 막 이렇게. 그리고 사실 크기나 막 이런 것도 그 제가 막 좋아하던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야? 2015년에 만들었나? 아니다. 2015년에 제가 뜨개질 겨울에 거의 이제 제대로 뜨개질이라는 걸 해본 거는 그때부터니까 겨울이라 해봤자 12월 눈 내리던 날 아이 들쳐업고 어떻게든 해보겠다며 애 재우면서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다음엔가 보다. 2016년 그때 어쨌든 겨울 되기 전이었죠. 이렇게 여름에 막 이렇게 떴었는데 여름인지 언젠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어쨌든 그때 막 떴었는데 처음에 뜰 때는 그냥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좋아 좋아 막 나도 막 이런 거 할 수 있어 이런 느낌으로 했는데 그때는 그게 좋아하던 디자인의 그 장갑의 쉐입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일본스러운 아이고 장갑을 뭐라고 해야 되지? 보여드려야 되는데 있나 뭐 찾아보고 욕부터 수습하고 막 실 끊고 있어요. 이렇게 진짜 괜히 풀렀나 봐. 자 어쨌든 했었는데 한 짝을 뜨고 나서 또 한 짝을 뜨려니까 그게 진짜 보통 생각보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를 느꼈어요. 이 한 짝을 똑같은 걸 또 한다는 거? 똑같은 거 반복을 싫어하는 스타일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제 스타일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성격인지 약간 너무 사적인 얘기인데 저도 저를 잘 모르는 시절? 어른인데도 모르는 시절. 근데 뭐 자기를 다 안다고 좋은 것도 아니니까. 근데 그냥 어쨌든 이렇게 뭔가 아이 낳고 자존감 되게 많이 떨어졌던 그 시절. 그냥 뭔가 똑같은 거를 또 이렇게 반복한다는 게 솔직히 조금 그랬어요. 그래도 이제 다시 연습해야지, 배색하는 연습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한 짝을 그 다른 마지막 짝을 떴는데 그 모양이 위에 약간 뾰족한 스타일의 장갑이어가지고 그냥 그때는 뭐 그냥 떴다 이러고 넘어갔는데 지금은 제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 조금 변한 것 같아요. 옛날에 보였던 막 잘못 보면은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 난 이런 건 촌스러워. 이런 걸 왜 떠? 막 이랬던 것도 이게 뜨개의 매력에 빠지다 보니까 촌스러운 게 아니야. 촌스러운 게 아니고 뭐라고 설명해야 돼? 아무튼 예쁜 게 너무 많아요. 예쁜 게 너무 많고 뜨고 싶은 것도 많고 생각보다 어쨌든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뭐 두서없는 얘기. 자, 저 여기까지 풀었어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풀었죠. 지금 이렇게 쭉쭉쭉쭉 길게 보이는데 요거 이제 요 코바늘로 금방 수습을 할 수 있거든요. 수습할 수 있겠지? 수습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가만 있어봐. 방향이 헷갈리지 않게. 자, 이렇게는 메리아 쓰고 이렇게. 아니 이게 실이 자꾸 바늘로 하는데도 얇은 실들이 자꾸 그 잔털이 걸려서 정신을 차리고 예쁘게 이왕 풀었으니까
참 이런 거 보면 되게 신기하잖아요. 저는 대바늘로 뜨는 거나 코바늘로 뜨는 거나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또 매력도 있어요. 매력도 있는데 요즘에는 이라기보다는 예전에는 그 빨리 뜰 수 있고 그리고 뭔가 쉽게 완성이 되잖아요. 물론 그 어떤 작품이라든가 어떤 이제 뭔가를 만들 때 사이즈, 크기 이런 거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도 대바늘에 비해서 저는 코바늘이 훨씬 더 빠르게 완성이 되는 그 맛에 뒤늦게 코바늘에 입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코바늘은 사실 혼자서 그냥 책 보면서 했었어요. 근데 이 대바늘 뜨기는 책을 봐도 모르겠는 거야. 그리고 그때는 사실 뭐 유튜브나 이런 거 제대로 되어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물론 외국 분들 거는 많이 있었죠. 그래서 대바늘 뜨기는 살짝 이제 배웠었어요. 한 2달? 3달? 뭐, 아무튼 기본적인 거 배우고, 아무튼 막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어떤 게 더 매력적이냐라고 물어본다면,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대바늘 뜨기를 정말 강추하고 싶어요. 그리고 대바늘로 뜨개질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많이 어려워하시고, 저도 어려워요. 어려운 게 딱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뭔가를 뜨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이렇게 뭔가 이제 틀렸을 때, 내가 하려고 했던 그 모습이 아닌 다른 모양으로 이제 코가 나왔을 때 수습하는 게 어렵잖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수습하는 게 어려워서, 쉽게 이제 대바늘을 혼자 뭔가를 막 하다가도, 수습이 안 돼서 처음에는 막 카페 같은 데다가 사진 올려가지고, 저 뭐부터 올려본지 알아요? 안뜨기를 하는데, 자꾸 맨 처음에 안뜨기,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항상 보통 분들 많이 하시는 아메리칸 스타일이라고 하죠? 오른손에 걸쳐서 이렇게 뜨는 거는, 그건 안 뜨긴 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 겉뜨기 안 뜨기는 할 수 있어서, 제가 처음 뜨기 시작했다고 말을 항상 하는 2014년 겨울, 아니고, 아무튼 대학생 때, 대학생 아닌가? 뭐, 흔히 막, 성인 돼서 어쨌든 목도리 뜨는데 겉뜨기 안 뜨기는 할 수 있었어요. 겉뜨기 안 뜨기는 할 수 있어서 그렇게 겉뜨기 뭐 이렇게 반복해가지고 어쨌든 목도리 하나 떠본 적 있고, 근데 저는 그거 제가 뜨개질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제 뜨개의 첫 시작은 2014년 겨울이다. 정확하게 기억납니다. 12월 눈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아기띠로 들쳐 업고 푹 뒤집어 쓴 다음에 뒤에 이렇게 아기띠하고 있으면 애기들이 잘 자니까 서가지고서 그때는 코바늘로 먼저 시작은 했구나. 뭔가 빨리 완성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까 했더니 이제 처음 추천받은 게 블랭킷을 해보세요 라고 해서 블랭킷 시작을 했었는데, 뭐 어쨌든 그게 저의 처음 시작이었고, 말이 너무 두껍게 나온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나중에 이거 코바늘은 그냥 뭐 그렇고 이상하다 뭐 싫다가 아니고 코바늘보다 대바늘을 하고 싶어가지고 대바늘 뜨기에 먼저 발을 들였던 건 맞아요. 근데 웃긴 거는 정말 맨 처음에 이제 이렇게 컨티넨탈식으로 이제 하세요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 손목에도 무리가 덜 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서 이제 이 기법을 어차피 저는 대바늘 처음 뜨는 거니까 이제 배우기 시작을 하는데 겉뜨기는 했어. 겉뜨긴 했는데 안뜨기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 앉아가지고 공방에 앉아가지고 할 때는 됐는데 이제 과제를 내주셨거든요. 집에서 그냥 겉뜨기 안뜨기 해가지고선 지금으로 말하면 게이지 내듯이 네모 뜨라고. 그래서 그걸 하나 이렇게 뜨는데 아무리 해도 이 안뜨기가 안 돼. 안뜨기가 안 돼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를 제가 또 지금 같은 성격이면은 선생님 이거 왜 이래요?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물어볼 수 있는데 진짜 그때 그분 보고 싶다. 지금은 사정상 연락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사정상? 아무튼 그렇게 됐는데 안뜨기가 안 돼가지고 니팅 카페에다가 사진 찍어 올린 다음에 제 안뜨기 좀 봐주세요. 이거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가마코를 뜨면서 어쨌든 이거 가마코 뜨기 같아요. 되게 진짜 친절한 댓글 하나가 있었어요.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고 그때는 컨티넨탈 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를 같이 해주시던 그 분은
이제 본인도 이거 너튜브, 이거 유튜브로 배우셨다고 막 이렇게 하시면서, 물론 지금은 전문 과정 다 하시고 이제 이렇게 전문 강사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원래 뜨개질을 하시던 분도 아니고 되게 저랑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되고 젊고 다른 직업이 있었으나 혼자 이렇게 취미 생활을 하던 거를 이제 직업으로 삼게 되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도 이제 무슨 얘기하다가 나왔지? 어쨌든 되게 감각 있고 되게 막 좋아가지고 진짜 연락하고 싶은데 상황이, 그리고 제 성격이 상황이라기보다는 저 혼자 연관된 게 아니라서 약간 연락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제 그분한테 내가 지금 같은 성격이면 선생님 이거 왜 안 돼요? 여기 사진 찍어 보내면서, 아니면 뭐 공방 찾아가서 선생님 이거 왜 안 돼? 여기 이거 왜 안 되죠? 분명 여기서는 됐는데 이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은 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도 저 그런 성격이 못 돼가지고 혼자서 어떻게든 끙끙끙 해결해 보려고 그 안 뜨기 하나를 사진 찍어 올려서 카페에다가 이거 왜 안 뜨기를 하는데 왜 안 되나요 했더니, 컨티넨털 기법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때는 일단 많지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하시더라도 그곳에서 활동을 뭐 하신다던가 그러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사진상으로만 봤을 때는, 그러니까 한 번이 더 감긴 거죠. 가마코가 된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댓글이 친절하게 1개인가 2개인가 올라와가지고, 하나 2개 댓글 올랐는데 그것도 친절하대. 친절하죠. 어쨌든 얼마나 고마워요. 그쵸? 지나치지 않으시고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해주신, 아무튼 모르시는 분이지만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영상 이런 것도 없었고, 아무튼 결론은 혼자서 끙끙거리며, 또 책은 다 아메리칸 스타일로 나오니까 대바늘은 진짜 책도 도움이 안 되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이렇게 수습하는 거, 방금처럼 수습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가지고, 와, 어렵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근데 웃긴 건 벌써 그 이후로 몇 년이 흘렀잖아요. 몇 년이 흐르는 동안 제가 대바늘 작업을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닌데, 또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죠? 그런 거, 어쨌든, 그냥 혼자 시도를 하다 보니까 돼요.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워낙 유튜브가 잘 돼 있잖아요. 또 발견했어. 또 발견. 여기 또 틀림. 근데 여기 몇 코 안 되니까 다시 수습.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오히려 뜨개질을 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포시 들어요. 살포시. 물어볼 때도 많고, 요즘에 영상에 저도 이제 뭐 가끔 그런 튜토리얼 같은 거 올리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댓글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저는 전문가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다 알려드리는 편이거든요. 저는 알려드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해드리는 편인데, 그런 것만 봐도 정말 지금은 훨씬 뜨개질 하는 게 더 쉽지 않으실까, 쉽다기보다는 이제 더 이렇게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포시 해요. 근데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온라인상과 그러니까 이렇게 뭐 코를 수습하거나 이런 거는 온라인으로 봐도 돼요. 온라인으로 봐도 될 것 같고, 꼭 굳이 직접 막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특별한 노하우를 사실 다 풀어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또 업종이신 분들도 있는데, 저처럼 취미가 아니고 업이신 분들도 있는데, 너무 모든 걸 다 풀어내는 것도 참 그게 맞나 싶기도 하고, 다른 분들 걸 보면서. 아무튼 대바늘은 재밌습니다. 이거 다 뜨고 지금 혼자 계속 머릿속으로 이제 뜨면서 생각이 막 나요. 다음에 할 거, 뭐 하고 싶은지 계속 생각하고 찾아보면서 막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우선 양말이 너무 떠보고 싶은데, 아까 말했듯이, 그래서 이제 양말 어떻게 뜨지? 막 이렇게 또 찾아봤거든요. 일단은 실부터가 없어. 양말은 왠지 양말실이 따로 파는 거를 알고 있어가지고 양말실부터 이제 막 찾아보고 그러는데, 대부분은 아니죠. 제가 이제 찾은 범위 내에서는 뭐 몇 가지, 요즘에는 우리나라에 그렇게 양말실 많이 들어왔다라고는 알고는 있고, 아무튼 양말을 어떻게 뜨기 시작할까? 제가 또 발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아무튼 그러다가 집에 뭔가 책이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집에 이제 예전에, 그러니까 양말 원래 관련된 책을 한 권 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치해서 제가 주로 이용하는 예스, 거기서 이제 어쨌든
서치해가지고 양말 관련된 책을 그냥 막 또 담아놨어요. 담아놨는데, 그게 과연 도움이 될까? 혼자 또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뜨개책에 대한 얘기도 혹시 기회가 되면 하겠지만,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해서 저는 뜨개책이 많은 편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다 안 보거든요. 사고 싶어서 사는데 안 봐. 그래서 사는 게 망설여져. 그럼 왜 사냐? 정말 필요할 때 찾아보는 용도로 저는 써요. 그래서 처음에 살 때는 그냥 이런 것도 떠볼까 해서 이렇게 사놓고서는 결국에는 책에 있는 걸 떠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혼자 만들어내는 스타일이어가지고서 혼자 그냥 내 맘대로, 제 맘대로 뭔가, 뭐 이렇게 저는 그 단어가 조금 그런데 창작한다고 막 그렇게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원래 그냥 혼자 마음대로 이렇게 뭔가를 일단 그림을 그렸으니까 그림으로 그리는 걸 해서 그 단어보다는 그냥 원래 제가 하던 일인 것 같은 거예요. 원래 하던 일. 뭔가 기존에 있는 거를 그대로 하는 거는 별로 잘 안 하고, 그냥 원래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이미지로 표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잘한다가 아니고 부담되지 않는 약간, 그런 류의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요 뜨개질도 누군가 만들어 놓은 거를 그대로 따라서 만드는 거는 잘 안 하더라고요. 보통은, 근데 이제 그런 게 어렵거나 아니면 하시는 분들은 책을 사서 책에 있는 도안을 하나하나 따라 하면서 하는 것도 훨씬, 그러니까 재밌고 도움도 많이 되고, 진짜 도움은 많이 되죠. 그쵸. 그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저도 만들어 봤지만, 도안을 만드는 것도 완성된 걸 보면은 쉬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만드는 과정이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막 이렇게 계산까지 해서, 그리고 이렇게 뭔가 틀림없이 뜨개질하는 건 좀 틀림을 조금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가 많더라고요. 저는 내추럴한 그 디자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틀렸다라기보다는 뭔가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추구하지만 뭔가 이렇게 딱딱딱 떨어지는 그런 이제 뜨개들이 많다 보니까 뭐 어쨌든 책을 보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요거 일단 수습을 하고 말합시다. 이렇게 어쨌든 수습하는 방법이든 이런 거 진짜 책에 도움 많이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뜨개책을 사고 그런 이유는 그냥 전시용도 아니고 뭐라 해야 되지? 사고 나면 약간 뭔가 마음이 뿌듯해. 내가 그거를 다 읽은 느낌? 이거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인데. 책 안 읽고 막 이렇게 그냥 딱 사기만 해놓고 뭔가 뿌듯한 느낌. 저 그래서 요즘에 뜨개책 말고도 책 되게 많이 샀거든요. 요즘에가 아니 진짜 올해 책 좀 많이 산 것 같아요. 읽고 싶었던 책들 막 다 담아놓고선 그거 결국에는 막 사고 다 안 읽고 다 읽을 시간이 어딨어요. 뜨개질하기도 바쁜데. 잠 안 자고 지금도 새벽 몇 시야? 오늘 4시에 일어났는데 이것도 누군가 들으면 잠 안 자고 한다고. 아무튼 그런데 이제 그래서 집에 있는 뜨개질 책을 막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맞다. 나 이거 양말 뜨고 싶은데 굳이 내가 막 다른 거를 정보를 찾고 다른 책을 먼저 사기 전에 집에 있는 책부터 먼저 보자 해서 찾은 게 이거. 집에 예전에 요거 무슨 서평 때문에 당첨됐던 거거든요. 이렇게 남자도 쉽게 뜨는 스파이럴 삭스 요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 받고 사실 그때는 이렇게 꼼꼼히 안 보고 뭐 이런 거 오케이 이렇게만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사람이 필요하니까 열어보게 돼요. 필요하니까 열어보게 돼가지고 얘를 봤어요. 내가 원하는 뜨개질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죄송해요. 근데 이분은 그런 거 있죠. 이 뜨개책의 특징은 뭐냐면 양말인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뭔가 이렇게 뒤꿈치, 앞꿈치 막 이렇게 뭔가 구분된 그런 형태의 모습을 뜬 양말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추구하던, 제가 원하는 디자인, 제가 이렇게 뭔가 많이 하던, 그러니까 양말에서 말고요. 그냥 그런 자연스러운 디자인을 많이 양말로 이제 표현을 해 놓으신 분인데, 대충 모습을 보면 뭐 책을 다 보여드리면 안 되니까 요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새벽이라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요렇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내추럴한 양말들이 담겨져 있어요. 나름 괜찮아요. 그래서 얘를 먼저 가지고 시작을 해볼까. 자꾸 다른 데에서 자료를 찾지 말고 뭔가를 이제 어디 배우러 나갈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배우는 거는 진짜 제가 맨 처음에 배웠던 그분 아니고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나 혼자 생각. 진짜 감각 있고 되게 괜찮으신 분인데 어쩌다 보니까 상황이 저 혼자만 연관된 그런 관계가 아니라서 갈 수가 없어요. 연락도 못하고. 아무튼 이게 도안이 보이면 안 되니까 요렇게 봤을 때 저는 이런 디자인 정도는 괜찮겠다. 요거 무난하게 요렇게 보면 새벽이라 제가 불을 다 끄고 촬영해서 어둡죠. 여기 그냥 이렇게 앞에서부터 쭉 뜨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면 뒤꿈치가 이제 없고 그냥 이렇게 쭉 이어서 뜨는 거라 가지고 여기 이 발목 부분 여기 앞에가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그냥 줄줄줄줄줄 이렇게 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양말을 왜 뜨고 싶었냐면 겨울에 옷을 제가 막 두껍게 입는 편이 아니고 사실 발도 그 발에 컴플렉스가 있거든요. 사이즈가 좀 커서. 아무튼 그래서 기성 양말을 사거나 그러면 아무튼 기성 양말을 사면 저한테 이렇게 잘 맞지 않아요. 그리고 좀 더 긴 걸 신고 싶어요. 발목이 좀 더 많이 가려지는 거. 요즘에 하도 배기 바지도 많이 입고 다니고 짧은 바지를 겨울에도 전 좀 입고 다녀가지고 발목 좀 길게 뜨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앞에서부터 뜨는 게 아니고 뒤에서 여기 발목부터 뜨는 거네. 여기 발목부터 뜨는 거였어요. 잘못 봤네. 자, 어쨌든 여기 발목이 아니고 위에부터 쭉 내려서 뜨는 그런 스타일. 그래서 지금 고민입니다. 얘를 가지고 한번 연습을 먼저 해볼까? 아니면 아니야. 지금 담아놓은 책을 다시 사서 제대로 된 양말 모습을 먼저 한번 해볼까? 여기 딱 그거다. 여기 제가 한 말. 생각이 똑같죠? 요즘 누가 양말을 떠서 신냐고. 요즘이 아니고 누가 양말을 떠서 신냐고. 근데 뜨고 싶어요. 신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냥 뜨고 싶어요. 이게 제 대답이에요. 새벽 시간은 진짜 목이 많이 잠기네요. 죄송합니다. 뜨개 수다라고 하면서 저도 뜨개질을 하면서 다른 분들의 영상을 막 틀어놓고 이야기를 듣고 싶어가지고 요즘에 많이 그러거든요. 근데 뭔가 도움이 되는 이야기라기보다는 물론 제 영상을 찾아주시는 분들이나 제 영상을 우연이라도 보게 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나름의 테마를 정하고 그리고 이제 뜨개와 관련된 이야기를 풀고 싶은 게 제 소망이고 요즘 우리나라는 제가 용기가 없어서 그렇지 용기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잘 모르기도 하고 그 뜨개질과 관련된 뭔가 그 도안 같은 거는 널리고 널렸지만 그 기본 뜨개에 대한 생각 뭐 사람들의 생각, 뜨개 이야기 제가 그래서 이게 이름 짓는 것도 되게 어렵고 멋진 이름도 아닌데 항상 그 작업을 할 때 저 그림을 그렸다 했잖아요. 그림에도 제목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하도 그림 그렸던 지가 오래돼서 모모모모한 이야기 제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해내는 거를 주로 했었더라고요. 네, 뜨개로 넘어온 계기도 기회가 되면 담아볼까? 그건 너무 개인사니까. 그게 그림이라는 게 그래요. 뭔가 글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글을 읽고 이해를 하는 거는 글로 적혀 있는 거는 이해가 어느 정도 돼요. 근데 이제 그림을 읽어내는 거는 사실 많이 어려워하고 그림은 진짜 뭔가 이렇게 좀 전문적인 분야 같고 그렇게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저도 그랬고 그래서 나는 되게 전문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이제 했었고 그러다가 뭔가 자기의 생각과 화가들이 그렇잖아요. 자기의 생각이라든가 자기의 뭔가 그런 거를 이제 단순히 표현하는 수단이 다를 뿐인 거예요. 작가들은 글 쓰는 사람들, 뭐 소설가든 뭐 기사를 쓰는 사람이든 자기의 생각, 의견을 글로 풀어내는 거라면 그림은 자기의 생각이나 이런 거를 이미지로 표현을 해내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책을 많이 샀다라고 하는 게 그림을 지금 막 못 그려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내 평생에 여러분들 다 꿈이 있으셨잖아요. 꿈이라고 한다면 저는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평생 그림만 그리고 살 거라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그게 아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뜨개로 뭔가 손을 계속 움직이는 게 너무 이게 왜 이렇게 난 뒤늦게 이걸 찾았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뜨개질도 마찬가지로 제 이야기를, 제 생각을 뜨개로 표현을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지금 채널도 이름이 실그림 이야기. 유치하죠? 생각이 안 나. 근데 그냥, 좀 고민하다가, 그냥 똑같이 제가 시를 그림처럼 표현하듯이 시를 가지고 그림 그리는 이야기라고 해서 실그림 이야기라고 적은 거고, 그리고 뭐 말하려고 그러다 그랬지? 어쨌든 이거 뭐야? 다른 사람들처럼 대본 써놓고 해야 돼요? 대본 써놓고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를 가지고 풀어내는 이야기들을 담은 모든 분야가 다 잡지도 있고, 그때까지 월간호, 뭐 주간호, 막 이런 것처럼 뭔가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아니더라도 어쨌든 잡지라는 것도 있고, 그런 소식지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요즘 뭐 트렌드는 이런 거구나, 뭐 요즘에는 뭐 이런 유가 뭐 유행을 하는구나, 뭐 이런 작가들도 있네, 이런 잡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 없는 것 같지 않아요? 도안은 많은데, 없어. 그래서 저는 그거를 제가 용기가 없어서, 혹은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몰라서 제 블로그나 아니면 이렇게 유튜브에 제 이야기를, 뜨개를 하는 이야기를 담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실그림 이야기. 지금 이것도 뜨개 이야기. 뭔가를 보여주는 영상 튜토리얼도 있지만 그냥 뜨개질 하시면서 편하게 우리 같이 만나지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진짜 뭐 전국에 있으실 거고, 뜨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싶어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전문적인 내용 다 모르고 서로 알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뜨개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들, 수다 같은 거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담기 시작한 건데 아직은 두서없이 떠들게 되는, 혼자 떠드는 그런 게 있어서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는 그래서 어설프지만 뜨개 이야기를 담고 있답니다. 요거 얼른 마무리해가지고 이제 저도 또 할 거예요. 또 이제 다음 목표, 나름의 그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겠어. 너무 계획 없이 하니까 지금 블로그에서도, 제 개인 블로그에서도 나름 저 혼자서 이벤트 하고 있었거든요. 크리스마스 선물 이벤트? 그것도 해본 사람이 잘한다고, 그냥 저 혼자 하루하루 올리고 있어요. 아무도 반응 별로 없으시지만 그냥 혼자 만족으로. 아무튼 그래서 그런 뜨개 이야기를 담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화면은 안 예뻐도 같이 이야기는 나눠보고 싶어요. 오늘도 너무 말이 그랬다. 말이 두서가 없었다. 조금 생각을 하고 말해야 되겠어요. 수습 다 끝났고요. 수습 다 끝났고 다시 이제 원래대로 쭉 무한 구간, 저 한 몇 센치 떴나 봐야지. 요거 지금 테스터 중인 요거 15cm 정도만 뜨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테스터를 좀 빨리 해드려야 되는데 자꾸 제 것도 하면서 하다 보니까 한 2cm만 더 뜰게요. 지금 벌써 13cm. 좋았어. 빨리 뜨겠습니다.